정부인 측에서 2월 12일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한 피청구인 입장에 관한 준비서면, 2월 13일자 삼성그룹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그다음 주심 재판관님 성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 관한 준비서면 2개를 제출하셨죠. 예.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네. 지금 제출하신 문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네, 간략히 진술해 주십시오. 예. 삼성그룹 관련 2016년 2월 6일자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핵심 사항을 구두로 본 법정에서 진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본건 탄핵 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현재의 심판 대상이나 여전히 심판 대상이나 적용 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청구인을 방어하는 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2017년 2월 6일자 준비서면 소추 사유 이유형 중 삼성그룹 관련입니다. 이 준비서면도 그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삼성그룹 관련 부분에 대하여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합계 204억 원을 출연하였는데, 이것은 2015년 7월 25일 피청구인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 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는 등 삼성그룹의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피청구인의 재단 출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2015년 6월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작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결의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가 성립하여 법률 위배에 해당되고,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삼성그룹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 6일자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과 삼성그룹의 관계에 대하여 정유라 승마특혜 지원 지시 운운하면서 원래의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한 뒤에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안정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피청구인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법률 위배 사유를 기초로 하여 탄핵 소추를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당의 소추 사유의 불비를 메우기 위하여 부득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임이 명백한 헌법 제46조까지 무리하게 들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에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시작된 무리한 졸속 탄핵 소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억지 논리로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헌법 제46조는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이고, 대통령에게는 우리 헌법이 별도로
헌법 수호 업무라든지 국가 독립 영토 보전 업무라든지 겸직 금지 의무, 평화 통일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규정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인 비청구인에게 헌법 제46조 소정의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청렴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뇌물과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지 헌법 제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가 준용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부인 척 대리인들이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지도 않고 설사 그런 내용이 일부나마 인정된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65조와 헌재법 48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의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등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화 및 체육 분야에 대한 후원을 부탁하여 공익목적문화재단 법인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민주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편 비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면 명백하므로 삼성그룹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의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에도 비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결국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2017년 1월 19일 특별검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뇌물공여죄 등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비청구인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논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의결서 중 삼성그룹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서면에서 법리 주장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주변 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하여 온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하여 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피청구인의 가오는 헌법상 임기가 엄중하게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